안녕하세요. 10억 주식입니다. 자, 오늘은 오픈도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사실 이제 오늘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릴 건데, 간략하게 정리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EQ 전망하고 현재 제 수익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올해 1월에 이제 구글을 팔아가지고 오픈도어를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수익률이 지금 200%를 찍었습니다. 보이시죠? 200% 찍은 거. 1.6달러에 샀으니까요. 자,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픈도어 같은 소형주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. 왜냐?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징징거리기 때문이죠. 자,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제 돈을 투자하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저처럼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에게 혼자 하는 거 아니다. 나도 여기 있다. 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. 자, 제가 왜 개미들한테 이런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지 보여드릴게요.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어떤 유튜버가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냐? 할 말이 없다.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댓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얘기를 하냐면 듣고 싶은 말만 하면서 잡주식 추천하는 게 욕도 안 먹고 좋다. 그렇죠? 저는 잡주식을 11,000주 매입을 한 사람이에요. 진실한 사람이다. 저도 저때 미주부님이 올리신 동영상 보고 오픈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 처분했다. 감사하다. 자, 중소형주 잘못 매수하면은 아주 깊은 지하실 구경할 수 있다. 여기 재밌는 댓글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. 저는 미국에서 부동산 브로커 일을 하고 있는데 오픈도어 비즈니스 모델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다. 겉으로 봐서는 그렇듯하지만 미국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간단하지 않다. 누가 가장 큰 재산인 집을 마켓에서 물건 사듯 사고 팔듯 할 수 있냐. 대단합니다. 오픈도 아직까지 분석할 필요도 없는 회사이고 그냥 밑달러 확 풀릴 때까지 상장 폐쇄만 안 되길 기다려야죠. 이런 부정적 의견 너무 좋습니다. 자, 이게 일반적인 개미들의 수준입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. 자, 주가가 전부예요. 이런 애들은. 그런 애들 데리고 무언 그 주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. 제가 볼 때 진짜 투자자는 1%도 안 돼요. 저는 그런 분들하고만 대화를 하고 싶지 그런 그 개미 나부랭이들하고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. 아시겠습니까? 자, 그러면 제가 왜 개미들에게 추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분기 전망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트위터에서 오픈트랙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찾아보시면 오픈도어에 대한 데이터를 잘 만들고 계세요. 이게 뭐 100%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 본 결과 거의 근사치로 맞춰왔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가져왔습니다.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는 한 5,500채에서 5,800채. 예. 그 다음에 매출액은 한 2.03빌리언. 크로스 마진은 6%에서 8.4% 내외가 될 거다. 예, 물론 이제 아직 적자 회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. 그러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. 예, 보시면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서서히 마진율이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액티브 마진도 현재 지금 올 초에 비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. 이 이유는 뭐냐면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, 너무 빨리 집값이 올랐다가 또 너무 빨리 집값이 떨어졌죠. 그 이유는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다가 또 엄청난 긴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친 거죠. 사실 그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이 아니에요. 그죠? 근데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금리잖아요. 이게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거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회사가 힘들어진 거지.
사실은 물론 잘못한 면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냐? 이것은 이제 매크로 때문이잖아요. 그리고 금리에 되게 취약한 어떤 자산이 부동산이라 봤을 때 이것을 단순하게 이제 회사 탓으로 돌릴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회사의 매출액이 이렇게 안 좋았다면 저는 그냥 오픈도어에 대해서 포기를 했을 겁니다.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회사의 문제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봤던 것이고 저가에 다시 매수를 하게 된 겁니다. 왜냐하면 결국에 매크로가 안정화되고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도 안정화될 거고 그럼 마진율이 올라갈 거라는 것을 저는 당연히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. 자, 판매 집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되고 있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.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집을 막 사들였는데 이제는 충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적절 가격에만 매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진율도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자, 펜딩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제 판매가 예약된 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에 따라서 이제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올 초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안정화되고 있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. 그죠? 그래서 올 초만 하더라도 4.79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6 정도 안정적인 리스트 마진을 남기고 있다. 물론 이제 이게 판매된 마진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가격에 사가지고 이 가격에 물건을 올렸다.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제 그 오픈도어 서비스를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미국의 전 주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40 몇 개 주. 그 다음에 진로랑 지금 연합해서 하고 있는 주는 한 26개 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점점 확장이 될 거고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오픈도어가 미국의 가장 큰 온라인 부동산 업체 진로랑 손을 잡고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일단은 만족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1P 사업에 주력을 했지만 이제 3P 사업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1P 사업에서 P를 보지 않으면 3P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3P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그 회사의 독점력, 확장성, 그 다음에 그 네임 밸류 이런 것들을 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오픈도어는 미국에서 거의 유일한 아이바잉 회사로 남게 될 겁니다. 나머지 회사들은 오픈도어만큼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적인 게 협소해요. 오퍼패드라든지 뭐 이런 데는 뭐 레드핀이라는 데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픈도어가 거의 이 시장에서는 독점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진로우는 아이바잉 포기했죠. 진로우랑 협력을 해가지고 시장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사서 파는 게 아니라 온라인 마켓을 만들고 거기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날 수 있게 그래서 양쪽에 수수료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. 더군다나 이런 독점적인 사업이 확장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집을 사고 파는 데 수수료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이사에 관련된 그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부가적인 서비스가 되는 거죠. 뭐 예를 들면 보험이 될 수도 있고요. 대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집을 이사하는 데 모든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오픈도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. 아까 어떤 분은 미국은 절대 이런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람들의 니즈를 확인한 결과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냐? 집을 사고 팔 때 그냥 빨리 팔았으면 좋겠어요.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. 집 수리도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. 라는 사람이 전체는 아니지만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직접 집을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마진을 더 남기겠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, 그죠? 그러니까 집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. 그거보다는 제가 다른 일을 통해서 더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에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. 몇 달에 걸려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에이전트를 통해가지고 집 보여주고 그런 과정을 하기 싫다 이거죠. 공짜는 없다 이겁니다.
그러니까 그거를 오픈도어가 대신해 줌으로써 어떻게 되죠? 네, 그런 스트레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. 그리고 그런 니즈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, 만약에 오픈도어가 서비스가 좀 더 확장이 되면은 그런 니즈는 더 확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CEO가 바뀌었잖아요. 캐리 힐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매크로는 불확실하지만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는다.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인다. 그래서 실제 우리의 초점과 사명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. 뭐 저도 뭐 미래에 대해서는 100% 확신할 수 없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. 오픈도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 10시 반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